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조금 제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교수님들한테 전송을 해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먼저 제가 오늘이 줌으로 강의를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줌을 이렇게 친구들끼리나 선생님들끼리는 해본 적이 있는데, 줌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버벅일 수 있는 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뭔가 진행이 안 된다 하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감기에 조금 걸려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참여형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채팅으로 적극적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하다 보면 아주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기너를 위한 또 초보나 초임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라고 해서 제가 기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비기너라고 해서 제가 요 제목에 보이는 건 신조어 아닌 신조어인데 지어내봤어요. 그냥 언어 유희처럼 비기너, 발음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요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오히려 초임자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밑에 있는 이너가 내면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큰 내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일 수 있다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요렇게 지원해 봤고요. 일단은 우리 더 큰 잠재력과 또 가능성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실제적인 기술들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왜냐면 이론적인 지식은 저희 다들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다 국시도 지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실무에서 도움되는 기술 위주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나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강의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면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뭐 자의로 열심히 하고자, 연구하고자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타의로 들어오신 분들도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제 소개인데요. 저에 대해 한번 맞춰주시면,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 이름, 근무지, 직함, 연차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네 분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일단, 제 이름이 뭘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선생님께 제가 교수님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보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지민이고요. 사실 요 이름은 굉장히 쉽고 아주 난이도가 좋은 문제였습니다. 신보경 선생님, 제가 적어둘게요. 자, 저는 정지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혹시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미리 찾아두거나 작성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근무지는 어디일까요? 김보은 선생님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운 관심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발달센터이고요. 뭐 언어발달센터도 비슷하고요. 아동발달센터인데 일단 경남 거제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재활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직함 여기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미지수예요. 누가 맞느냐는 잘 찍는 애 차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나요? 제가 원장일지, 뭐, 실장일지, 팀장일지, 그냥 언어재활사일지, 뭘지. 제가 센터장님처럼 보이나요? 누구일까요, 저는?
맞아요. 실장님입니다. 사실 제 말 안에 답이 숨어 있었죠. 전윤하 선생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실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은 제 연차. 저는 지금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초아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차가 됐을까요? 4년? 3년? 몇 년 차일까? 6년! 잘 그렇게 또 답 없으신가요? 또 몇 년 차 같아 보이나요? 7년, 5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4년 차, 4년 차고요. 횟수로 따지면 3년인데 지금은 4년 차 되는 언어 제알사입니다. 저 좀 프로처럼 보이나요? 7년, 6년? 감사합니다. 박민서 선생님이 맞춰주셨고요. 요 네 분께는 제가 교수님께 기프트콘을 전달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겠고요. 뒤에 또 요런 퀴즈들이 한 번씩 나올 예정이니까 또 이번에 실패하신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자, 화이팅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꿈이 언어재활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이거 한번 기습 퀴즈로 나가볼까요? 제 꿈이 원래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꿈이 뭐였을까요? 언어재활사가 아니라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가수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나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간호사. 저희 부모님이 제가 간호사가 되길 원하셨고요.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원래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차수정 선생님, 제가 요 다섯 분께 추가로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원래 서범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국어 교사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설명회 때 제가 너무 공부 가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 학교마다 입시 설명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자습을 안 하려고 제가 입시 설명회 갔다가 언어 치료라는 분야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데 꽤 재미있는 거예요. 흥미도 있고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똑같아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붙은 거죠. 근데 국어교사는 제가 안타깝게 추가 합격만 되고 이제 합격을 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예치금을 안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임용고시는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래도 전문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언어재활사를 등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저희 엄마 아빠랑 2주 동안 밥도 안 먹고 엄마가 들어오면 제가 나가고 제가 들어오면 엄마가 나가고 서로 아주 냉전을 벌이다가 막 울고 불고 눈물의 화해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게 이왕 이렇게 이 직업을 하게 되었고 이과로 진학하게 된 이상 이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발휘를 해보자라는 다짐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만 다르잖아요. 뭔가를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의 네. 뭔가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일?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똑같은 부분이었고, 대상자가 더 느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냥 자부심 가지고 더 열심히 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는 다짐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 꿈을 진짜 가지고 이 분야에 근무를 하시려고 진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성적 맞춰서 가라고 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저처럼 등록을 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시도 치렀고, 또 전문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이든 내가 마음먹기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구구절절 제 소개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한테 저만 이렇게 막 잘났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는 왜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될까요?
우린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 임상 때도 실습 때에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기분좀 선생님의 기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왜 좋은 선생님이 돼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은 첫 번째로는 언어 발달 장애 아동에게는 세상과의 통로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뭐 말이 되었든 비언어적인 수단이 되었든 뭐 제스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타인하고 또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여러분? 다른 분들 혹시 안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해볼게요. 이제 보이시나요? 다시 켰거든요. 안 보이셨던 분들 이제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네, 켰습니다. 지금, 네, 강희 선생님 아, 자료 보이시나요? 네, 네네, 다행이네요. 보이죠? 네네. 다시 켰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요청 부탁드릴게요.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김유경 교수님 화면이 계속 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공유가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뜨거든요. 어, 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호스트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쪽에 저랑 같이 옵션 보기 누르시면 아래쪽에 정지민 선생님 화면 클릭하시면 보이시거든요. 네, 여기 지금 신보경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그렇게 안내를 좀 늦게 오신 분들 할 수 있도록 남길게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줌 전문가들이 많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이제 다 보이시는 거죠? 답답하셨겠어요.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을 했던 것처럼 타인이나 사회와의 이제 교류 수단이기도 하고 소통 창구잖아요.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근데 그게 제한되는 아동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방금처럼 저희가 영상을 보고 싶은데 못 본다거나 저희는 지금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요거를 들을 수 없거나 볼 수 없거나 내가 표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말을 아니까 채팅을 치지만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너무나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선물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또 비언어적인 수단을 가르침으로써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 이 말은 제가 저희 아동 부모님들한테 들은 말인데요. 아동과 엄마 아빠한테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느린 걸 알잖아요. 알고 이제 센터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줘야 될지, 지금 애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거를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움도 되어줄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이제 주변에 사실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은 아직은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또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공감받거나 위로받을 것도 없고 뭔가 정보를 교류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발달이 느려서 뭐 무시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의사소통 실패로 무기력해진 경우도 있을 거고, 답답한 경우도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물론 너무 이유야 많죠. 저희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제 치료 아동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애기들을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을 무료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하나요? 그게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영상 보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동영상이 안 보인다고요? 잠시만요. 자, 공유를. 아이고, 자꾸 이렇게 튕겨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보이나요? 어, 네, 선생님 화면 영상 안 보이고요. 소리만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영상을 다 설정을 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이제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사례 정보를 간단하게 드리면, 조산으로 태어났고요. 뇌병변이 있는 아동으로 왔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6개월에서 8개월부터 계속 이제 내원해가지고 수업을 받던 애기인데, 이 친구가 이때는 한 2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제스처나 아니면 고개짓이나 발성 정도로만 자신의 의도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랑 쭉 수업을 받다가 어떤 선생님, 죄송한데 비디오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또 안 보이나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보이나 봐요.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네. 좀 넘길게요.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아동은 요렇게 처음에는 발성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문장 길이가 엄청 길죠. 복문도 막 쓰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나 뭐 본인의 의도하는 바를 아주 길고 정확하게 저한테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저 친구는 종결을 하게 됐고요. 물론 수업은 더 필요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다른 수업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운동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려고 종결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이게 이 친구의 한 23개월 정도 됐던 영상인 것 같아요. 다 어리죠, 친구들이. 근데 그래도 친구들이 발화를 거의 못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번에는 영상 재생되나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을 감사합니다. 들리셨나요? 사과하는데 표현을 못하고 모방도 잘 안 되고 이게 발성도 얘도 뭐 나름대로 막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방을 시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소리의 다양성도 낮기도 하고 아직은 단어에 대해서 인식이 어려운 친구였어요. 네, 이 친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요렇게 이 친구도 지금 아직은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전에 단어도 못했던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문법 형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직 뭐 정확한 인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조사들도 사용하고, 질문에 의문사 이해도 가능한 모습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전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 실습에서 겪으셨겠지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을 잠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후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누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 일단은 수업 부분, 관찰 부분, 상담 부분, 근무 태도, 수업 외적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네, 뭐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존재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찰부터 봐볼게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이 처음 왔을 때는 관찰하고 검사하고 이게 공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중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아이의 발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뭐
언어 수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면 사회성이나 뭐 언어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면 언어적인 거라도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하는 부분으로 같이 살짝 넘어가 볼게요. 겹치는 건 그때 하도록 하고, 수업도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관찰했으면 목표를 세워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동보다 너무 높은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동은 이제 단단어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대화 수준이 돼야겠지만,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문장 수준을 표현할 수 있다. 요런 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동보다 한두 단계 연령이나 그런 한두 단계 높은 단계를 설정해서 아동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성취 가능한 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탐구하는 자세. 궁금증을 지니는 이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저희가 아동한테 반영하고 수업 목표 잡고 뭐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업을 계속하고 아이들도 발전하는 만큼 선생님들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수업 내용이나 수업 자료나 아동에 필요한 정보나 요런 것들을 찾아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직업은 정말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항상 궁금증을 지니시고,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세로 아동들에게 접근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냥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적극적으로 한다면 결국 아동도 진전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아, 저 선생님은 아동이 뭐 말이 잘 트인다더라. 뭐 물론 이런 소문은 좀 엄마들끼리, 이제 어머니들끼리 도는 소문이긴 하지만, 저 선생님 실력 진짜 좋다더라. 저 선생님한테만 가면 아동들이 다 진전을 보인다더라 하게 되는 소문도 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또 나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우리 아동들이 다 진전을 보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 덕분에, 우리의 수업 덕분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동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찰 수업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동들한테 맞춤형 자료나 수업을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목표도 똑같듯이 자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야기책 가지고 와서 아까처럼 단단어 하는 친구한테 보여줄 순 없죠. 아동들에게 맞춤형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나중에 나올 거기는 해요. 이 방법들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고요.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노트에 전부 아동별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바우처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취업하게 되시면 결제하고 이제 그런 일지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치 치료 서류가 필요해요. 기록지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께서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때 기록 여부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아동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목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뭐 발전돼서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이 정도 반응을 보였고 아니면 같은 목표로 저번 시간에는 이 반응,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반응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음소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담. 수업 끝나고 나서는 상담이 꼭 필요하죠. 저희는 수업 40분에 10분 상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담 파트도 수업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상담에서는 목표, 활동, 그다음 반응, 그다음 가정 지도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야 돼요. 10분 안에 이걸 섞는 게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달 드릴 때 오늘 이거 갖고 놀았고요, 저거 갖고 놀았고요, 이런 활동보다는 목표, 오늘의 목표를 무엇을 설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활동보다는 목표나 반응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는지, 이제 가정 연계 방법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거든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열보다는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업 반응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냥 나 혼자서 다다다다다 전달하고 끝내기보다는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건 할 때 혹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세요? 뭐 요런 부분도 보호자 의견도 네. 물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음소거가 안 돼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보호자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막 부모님 앞에서 엄청 위축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긴장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떨리고 막 무섭고 긴장되고 이런 거는 뭐 필연적인 일인데, 절대 저는 쫄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어쨌든 우리는 전문가다. 우리가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아이에게 또 아까처럼 중재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시를 하면 안 되겠지만 보호자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뭐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를 존중은 하되 전문가로서 신념을 가지고 뭐 가끔씩 콕콕 찌르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하신다거나, 뭐 가끔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이 중재나 수업이나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거는 임상에서 너무 많이 배웠죠. "학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어머니, 제가 1개월 안에, 뭐 6개월 안에 이 아이 종결시키겠습니다." "얘는 1년만 있으면 문장 말할래요." 뭐 요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는 저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머리 위에 치료 종결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띡띡띡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 아이가 빨리 일반 아이들처럼 또래 아이들처럼 말을 잘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고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너무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확언을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절대 확언은 금물이고, 대신 공감이나 조언, 뭐 그쵸. 힘드시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는 뭐 어떤 수준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지금 잘해 주고 계세요. 뭐 요런 공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무 태도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어 가장 위에 있는 게 전 가장 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넣어 놓은 것도 있는데, 뭐 예의나 태도,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 존중, 이런 거는 기본적인 저희가 갖춰야 될 수칙이고, 개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시면 저희 후배 선생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해진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고 제가 찾아서 아까처럼 능동적으로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설정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기술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저희가 연차라는 게 쌓여가면서 이게 또 능수능란해지잖아요. 또 어느 곳이든 어떤 직업이든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결과는 뭐든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따르는 거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빠르게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그냥 안 한다고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하고 이랬다기보다는 당연히 다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은. 그리고 타 영역 선생님들은 아동들이 언어 치료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감통 수업, 뭐 심리, 놀이 다 같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그 해당 아동에 대해서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뭐 이 부분의 발달에 대해서, 이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자질들을 다 추면 너무 좋죠. 사실 다 갖춰야 될 것만 적어 놓긴 했는데 요런 자질을 저는 갖추면 좋은 선생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와 지켜야 될 거 진짜 많다. 언어 저열서 할 거 진짜 많다.'가 아니라 사실 다 여러분들이 배웠고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힘내서 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 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지금 이 강의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 당연히 좋은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이 중꺾만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봤었는데 저는 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꺾여도 뭐 어때요? 다시 하면 되지. 꺾이면 끝이 아닙니다. 꺾여도 그냥 하면 됩니다. 저희가 다시 이겨내고 할 수 있다. 다시 툴툴 털어내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나는 또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좋은 선생님이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이제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 생각했다면 아동들의 수업에 또는 반영할 보호자의 상담 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적인 지식은 다 뺐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아동 파트를 보면 언어 영역별로 우선순위. 이게 뭐 말이 어렵지 그냥 현재 아동한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중재 영역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의미 영역, 뭐 구문 영역, 저희 화용 영역 되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 그리고 이 영역을 중재한다면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게 무엇일지. 아까 저희 단어 이제 막 가르치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갑자기 아까 초기 어휘 과일, 뭐 사과 이런 거 따라하게 양말 요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너무 어려운 노트북 마우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이거는 다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능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고빈도 어휘들 위주로 가르쳐 주시면 좋고, 또 구문이나 형태론적인 거는 요거는 대부분 발달 순서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즘이 아니죠. 의사소통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아동들이 저한테 뭐 하거나 따라하려고 시도하거나 상대방한테 계속 관심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있어야 저희가 나중에는 자발적인 발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인지나 언어나 뭐 사회적 기능이나 요런 걸로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많고 또 의도가 높아야 예후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언어 이전기 아이들이든 중증의 발달 장애 친구들이든 대부분 말이 아니어도 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저희가 잘 따져서 수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넣어뒀고요. 두 번째는 연령별 정상 발달 단계예요. 이 정상 발달을 완벽히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라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노트북도 아니고 전공책도 아니고 전부 다 외울 순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18개월에는 어휘폭발기, 12개월에 초어, 24개월에 뭐 두 단어 조합, 뭐 요 정도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현재 지연 범위, 아동이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상담 시에 앞으로 어떤 중재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이 또래 아동은 어떻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 아동은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것들은 저희 빨간 책, 언어발달장애 책이나 뭐 다양한 다른 뭐 파란색 언어발달장애 책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요소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검사 도구 있잖아요. 저는 그 검사 도구도 요약해서 참고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 위에 카테고리, 문제 카테고리들만 연령별로 정리를 해서 한 번씩 간단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생활 연령하고 언어 연령,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수업할 때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생활 연령은 지금 현재 아동의 나이, 그 언어 연령은 아동이 발화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해야 돼요. 저희가 생활 연령만 보고서 그냥 냅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말,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초등학교 6학년, 13살인데 발성 수준만 내고 있어요. 중증인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중증도를 따졌을 때. 그 친구한테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문장을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뭐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최종적인 목표는 너무 필요하겠지만, 현재 아이가 발성 수준만 내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뭐 어떤, 뭐 쟤처럼 발성을 섞은 걸 낼 것인지, 뭐 단어 소리를 내보게 할 것인지, 단어 수준을 그냥 바로 모방하게 할 것인지, 다양하게 이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별 정상 발달 단계도 저희가 고려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특성이에요. 저희 너무 지겹게 배웠죠, 이거는 책에서. 근데 요즘 임상 현장에는 만독증이랑 ADHD 이 아동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오거든요.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스마트폰 때문인지 뭐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고요. 친구들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 좀 이런 걸 못하네. 넘어갔다면 이제는 이 친구들을 세밀하게 분류해서 중재를 해주는 추세도 반영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많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 편에서 이제 아동의 특성, 강점, 약점, 그리고 좋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거. 현재 언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요거를 수업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자극 반응 강화 메커니즘 배우셨죠? 저희가 적절한 어떠한 자극을 주고 아이가 반응을 했을 때 강화를 제공하면 그 반응이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강화는 아이가 좋아하는 요소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흥미도 높아지고, 당연히 참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려면 아동이 좋아하는 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애기가 티니핑을 좋아하는데 나는 포켓몬을 가지고 와서 애한테 주면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고 또 반응도도 높여주고
저희도 재밌는 수업이 좋지 재미없는 수업은 재미없잖아요. 그쵸? 뭐 아까처럼 제가 뭐 기프트콘을 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재밌게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강화물이나 이런 요소를 적절히 선정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강약점.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면 수업 자료 활용할 때 되게 좋아요. 아이가 강점을 보이는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한다든지 뭐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예시가 잠시만요.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이 친구는 정말 완전한 무발화 친구였어요. 진단을 받진 않았는데 발성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아, 으아, 으아, 으아." 거의 모음 소리로만 발성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근데 시각적으로 너무 강한 거예요. 강점이 시각적으로 본 거는 다 보고 그리고 보여주지 않아도 기억했다가 혼자서 그리기도 하고 이제 한글도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시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랑 같이 들려준 소리도 쪼끔씩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하는 소리랑 글자랑 다르면 고개짓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맞을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서 이 친구랑 글자를 쓰면서 같이 보여주면서 이제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동그라미를 쳐 주기 시작했더니 입 모양을 쪼끔씩 움직이면서 다른 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면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어요. 이게 애기가 낼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 처음엔 "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늘려 나간 거예요.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요렇게 보셨죠? 아기가 처음에는 영상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쪼끔씩 보여서 죄송해요. 일단 처음은 거의 소리를 못 냈는데 시각 자료를 활용하니까 아직도 쪼끔 어려워하는 건 보이시죠? 제가 글자를 가르쳤는데 잘 모르니까 소리가 잘 안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내 보려고는 하는데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아예 거의 자음 소리 하나도 없이 모음 소리만 냈었는데 정말 많은 발전을 보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강점을 보이는 요소를 가지고 활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시가. 그래서 요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또 많이 끌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연령대. 요거는 지역이나 기관 이게 센터는 대부분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영유아 친구들이나 또는 두 번째로는 숙련기 친구들이 쪼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은 복지관이나 병원에는 쪼끔 더 대상자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기관이나 근무지별로 쪼끔 더 내원하는 연령대를 파악해 두시면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필수는 아닌데 우리 센터에 또는 우리 기관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애기들이 몇 살대인가 하고 찾아보다 보면 좀 더 분석하다 보면 그 나이대에 대해서 쪼끔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아주 박사님처럼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놨고 또 마지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한번 넣어놨어요.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계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거는?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는 보호자 편입니다.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거의 다 필수로 오세요. 대부분 엄마이긴 한데 아빠인 경우도 있고요. 뭐 할머니인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보호자, 아동이랑 같이 보고 아동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악도 저는 아이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중지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아이랑 저희는 해봤자 일주일에 한 2시간? 많으면 뭐 3, 4시간? 볼 수 있지만 이 아이의 매일매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그 보호자분들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분명히 반영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 선생님이 필요한 중재 영역, 그리고 보호자가 원하시는 영역,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잘 섞어서 수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요구 수준. 이거는 심리 상태랑 떼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심리 상태는 뭐 저는 옛날에 5단계로 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7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걸 수용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빠르게 진전되길 원하는 건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욕구이자 마음이고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 단계이거나 이제 충격 단계일수록 이 요구 정도나 기대 수준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조금만 받으면, 이렇게만 해주면 바로 일반 아이들, 또래 아이들처럼 정상 아동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 돼요. 라는 말은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발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냥 응원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그러셨죠? 어떡해요? 너무 화나시죠?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고 조금씩의 공감은 드리되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력이 높을수록 필연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기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심리적인 단계나 교육력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상담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요소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절대 언어 발달이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해서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냥 가정 환경,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형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진단을 받았는데 늦둥이에다가 오빠 3명에 여, 여자아이인데 막내인 거예요. 넷째인데 애기.
근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수업보다는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이제 정말 귀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또는 대가족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 주셔서 아이가 굳이 언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서 너무 부모님이 엄마 아빠나 바쁘셔 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적절한 자극을 못 주신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수업을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을 완전 통째로 바꿀 순 없지만 어떻게 변형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의 피드백, 요거는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실은 기본적으로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반복하고 확립이 되다 보면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인제 일반화가 어려운 케이스는 대집단 상황에서 소집단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별화 수업도 있지만 그룹 수업도 추천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업 형태나 방식을 또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는 그룹 수업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잠깐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네, 요렇게 저희는 그룹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환경이나 확립이 잘 된 친구들은 요거를 응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룹 수업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실 외에 환경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나 보호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될지 잠깐 설명을 드려 봤고요. 이제 수업 파트. 제일 중요하죠, 수업 파트가. 근데 수업은 사실 저희 실습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아동 한 명당 한 학기를 할애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하루에 저는 8명씩 다 치료를 하거든요. 항상 풀타임으로 차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전부 다 중재를 제공하고 지금 현재 목표를 제공하려면 장단기를 미리 짜 두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딱 맞춰서 나와 가지고 그냥 띡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실습 때 계속 아동한테 고민하고 투자했던 것처럼 시간을 수업 준비도 마찬가지로 아동당 10분 내외 저는 한 명당 많으면 20 분도 고민하기도 하고요. 30분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 아이에게 필요한 자료, 목표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은 10분 내외로 잡아 뒀는데 선생님들이 쪼끔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더 여유롭게 잡고 미리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단기를 미리 세워서 저는 아까 이게 말했던 그 노트들이거든요. 제 노트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붙여 놔요, 장단기 계획서를. 이거는 사실 누가 이렇게 막 피드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화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적어 둬요. 저만 보기 편하게 일단 적어 두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어휘를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그 시간 매번 준비하기 어렵다 싶으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또는 논문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이번 시간에는 이 어휘, 뭐 이거 가르쳐야겠다. 라고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배운 거는 치기도 하고 그다음 요 옆에 동그라미 있는 거는 이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몰랐던 거. 뭐 요런 것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표시하다 보면 세부 목표나 활동이나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 시간, 매 목표, 매 활동 준비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서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준비했으면 교구도 준비해야겠죠? 수업을 말로만 정말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교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곳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료들을. 그래서 뭐 그런 거 유료 자료도 있고요, 무료 자료도 있고요, 좋은 자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동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교구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저 욕심쟁이 여우는 보드게임이에요. 뭐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보드게임 구매하셔도 되고, 센터에 구비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 언어 더하기랑 꿈은 퀴즈는 그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저거는 언특모 가거나 검색하시면 뜨기 때문에 저거 말고도 디지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PDF 자료나 뭐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좋고, 저는 수업할 때 패드도 쓰거든요. 패드 다운받아서 애들한테 지웠다가 썼다가 하게 하기도 하고, 왜냐면 애들이 전자기기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뭐 쓰기가 필요한 친구라면 오프라인으로 쓰지만 패드 활용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저장해 놓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저 마지막 엄지공주 이야기는 블로그인데 저기 역할놀이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뭐 종이 인형 놀이로 어휘를 끌어내거나 목표를 끌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가이질이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해 놓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자료가 제가 보내고 난 이후에 조금 달라져서 추가한 자료들이 있어서 혹시 자료를 다운받거나 뭐 보고 계신데 다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료는. 그리고 교구를 준비할 때 그 센터에서 구매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교구를 준비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 선생님 모시면 교구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교구를 준비할 때 보면 대부분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고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뭐지? 내 마음에 드는 걸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확장성이 높은 교구를 선택하시면 고효율의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뽀로로 집. 여러분 지금 38분 계시거든요. 혹시 이 뽀로로 집으로 어떤 목표를 유도할 수 있을지 채팅창에 한 번씩 적어 주시겠어요? 뽀로로 집으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 열어. 네. 문 열어는 이어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올라가 내려가. 그쵸. 가구어휘, 고빈도어휘. 올라가 내려가는 반의어나 뭐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범주어. 그렇죠. 이어문 행위자 행위, 역할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할놀이, 상징놀이, 그다음 어휘, 그다음 어문 확장은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뭐 아까처럼 행위자 행위 이어문이 될 수도 있고 행위자 대상 행위 삼어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어문 그다음 연결어미를 사용한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문법 형태소들 굉장히 다양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배고파서 밥 먹어요.
뭐 뛰어서 다쳐요. 뭐 심심해서 놀아요. 물론 어휘는 저희가 조절을 해야겠지만 그다음 위치부사어 아까 위아래 가르치면서 올라가 내려가 오기도 가르칠 수 있고요. 범주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지시수행도 할 수 있고요. 수개념 이 안에 부가 재료들을 세면서 수개념도 가르칠 수 있고요. 이 역할놀이 하면서 감정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저희 교수님이 옛날에 가르쳐 주실 때 진정한 선생님은 볼펜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도 수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뽀로로하우스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근마켓이나 또는 뭐 요런 거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뽀로로 하우스도 있고요. 뽀로로 유치원도 있고 엄청 뭐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인제 하우스가 유명해서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요렇게 필요하신 교구나 요런 것들은 구매하셔서 쓰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가르쳐야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구로 내가 무슨 목표를 끌어낼 수 있을지 확장성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르는 데 쪼끔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다 싶으면 쿠팡에 들어가면 완구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캐릭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기순을 눌러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누가 봐도 재밌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봐도 막 색깔 변하고 "어머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애들도 재밌습니다. 고런 거 구매해 주시면 훨씬 수업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는 교구도 하고 수업도 준비하고 교구도 준비했으면 이제 수업이겠죠? 요거는 저희가 배운 전공이랑은 쪼끔 다르지만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아동 중심적으로 아동이 하고 싶은 거 선택, 표현, 반응 위주로 아동에게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 또는 선생님이 구조화해서 목표를 제시한 거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끌어내는 방식 그리고 요거를 섞은 방식을 사실 가장 많이 쓰겠죠. 이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살짝 해 봤거든요. 혹시나 안 보이시면 말해 주세요. 잠시만요. 얘는 화면이 저도 안 보이네요. 아니고 참고로 이 친구는 지금 21 년생인데 요즘 부쩍 짜증이 많아 가지고 저랑 같이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수업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부끄럽네요. 제 수업을 애기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수업합니다. 근데 애기가 하고 싶은 걸 쪼끔 영상이 느린 것 같긴 했는데 계속 자기가 가르켜요. 그럼 제가 그냥 그거 꺼내 주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왜냐면 요즘 고집도 너무 많이 부리고 있고 네 그래서 아동 중심적으로 쪼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하고 싶은 거 고르면 제가 "이거 할 거야." 하고 뭐 내든 뭐든 줘든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쪼끔 더 아동 위주로 지금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갖고 와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21 년생인데 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비슷하게 이제 막 모방을 시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막 하고 싶은 걸 고른다기보다는 제가 카드나 뭐 실물이나 장난감을 준비해서 보여주면 그걸 따라 말할 수 있게 조금 더 구조화시켜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이제 막 단단어를 모방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아동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충은 이 친구가 조금 적절한 것 같아서 갖고 와 봤는데, 지금 차례야? 잘 가. 내 차례 내 해야지. 차례. 그래. 누구 차례야? 서혜지 잘. 그렇지. 선생님 이거 해야지. 어딜까? 어디지? 여기야? 여기야. 그렇구나. 고마워.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친구가 하고 싶은 걸 제가 먼저 물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원하는 걸 꺼내준 다음 이 친구는 학령기 친구인데 가끔 이렇게 문제 행동이 나오는 친구예요. 차례 지키는 걸 어려워하거나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걸 어려워해서 차례 지키고 이제 인식시켜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응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주니까 유도하니까 뭔가 전환을 시도하니까 바로 선생님 차례 하거나 기다리거나 요런 모습을 보이죠. 애기가 하고 싶은 활동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목표도 반영하고 또 어쨌든 아이는 잠깐 기다리지만 원하는 퍼즐을 할 수 있어서 즐겁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이 사실 다 약간씩 섞여 있긴 한데 조금 더 비중을 따져서 나눠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방식들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표 뭐 해요? 수업 뭐 해요? 뭐 갖고 놀아요? 어떻게 놀아요? 하는데 정말 정해진 답이 없거든요. 저희 수업이 그래서 좋기도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이 없어서 모든 수업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수업이 오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답인 경우는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고 수업하고 열심히 열정으로 저희 반영을 한다면 다 아이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정답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옆에는 참고하면 좋을 영역이라고 해서 적어두긴 했는데, 일단 놀이, 영유아 친구들은 대부분 놀이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물론 카드나 실사나 뭐, 이렇게 교구로 구조화된 상황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상징 놀이도 굉장히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놀이를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 방법, 그다음에 종류, 나중에 또 좀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게 저희 유튜브에 보면 지니 언니나 캐리 언니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언니들이 정말 재밌게 장난감 가지고 역할놀이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놀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저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학령기는 아까 말했듯이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나 저희 ADHD나 요런 친구들이 올 때 이제 이런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읽기 쓰기 능력, 저희 당연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겠죠? 중점적인 영역이 될 거고요.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 언어 이전기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ABA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밑에 언어기도 마찬가지로 인지학습, ABA, 뭐 놀이치료, 이 언어치료라는 게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학문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조화된 환경이나 뭐 체계적인 수업이 필요하다 하면 ABA, 뭐 RT도 있고요. 뭐 요즘은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 방식들 여러 가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인지는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모든 영역 중에서 내 아이에게, 내 담당 아동에게 가장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이 무엇일까 보셔가지고 나중에 수업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라고 해야 될까요? 팁 아닌 팁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세 가지만 일단 뽑아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양육 기술, 두 번째는 유행하는 장난감, 게임, 캐릭터, 세 번째는 육아 프로그램인데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양육 기술. 무슨 언어 재활사가 양육 기술까지 알아야 되냐. 나는 언어 치료만 하러 왔지. 내가 뭐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이를 키우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양육 기술이라 함은 이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리잖아요. 언어만 느린 아동도 있는 반면에 전반적인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발달 양상이 다른 아동에 비해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저는 다양한 질문 많은 선생님들 받아보셨겠지만 기저귀는 어떻게 떼야 되냐? 언제 떼야 되냐? 뭐 집에서만 화장실을 가고 다른 데서는 안 간다. 또는 어린이집은 어딜 가야 되냐? 유치원이 좋냐? 어린이집이 좋냐? 또는 형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동생이랑 너무 싸운다. 이걸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 그리고 저는 학습지 브랜드 추천하는 이제 부모님도 만나봤거든요.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습지를. 저는 빨간 펜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트렌드가 바뀌어서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찌 되었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거를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답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절대. 아까 화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아, 이거, 여기 좋아요, 어머니.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저희가 져야 하고, 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부모님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장점, 이건 이런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뭐 잘 선택해 보세요 하고 뭐 조언을 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걸 알려면 저희가 이렇게 위에 대표적인 전 베스트셀러에서 뽑아왔는데요. 이제 저렇게 뭐 육아의 힘이나 육아 서적들 참고해 주시면 발달 단계나 발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도 하고 그 지역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전달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하는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캐릭터. 일단 양육 기술은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상담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수업할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변기통에 들어있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채팅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겠나요? 이거 처음 보시나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반응을.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 처음 보나요? 그쵸?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스키디비 토일렛이라고 해가지고 공포 게임이래요. 근데 저기 보면 변기통 안에 얼굴이 들어있고 막 TV랑 스피커가 얼굴에 달려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끼리 싸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진짜 공포 게임도 트렌드가 뭐 이렇게 많은지 저 게임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뭐 키링 같은 거 선물로 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스키디비 토일렛 저 초등학교 남자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저 제가 채팅 한번 쳐드릴게요. 이름이 굳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저렇게 스키디비 토일렛 해가지고 저런 게 있고 밑에 있는 거 산리오 친구들은 아시나요? 그쵸. 산리오는 좀 유명해서 저 친구들 이름도 필수예요. 저도 저희 친구가 이걸 좋아해서 이제 제 친구가 좋아해서 너는 어른이 돼서 뭐 그런 걸 좋아하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제 애기가 저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막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했잖아요. 저 친구들 이름. 이 하얀 거 시나모롤, 노란 거 폼폼프린, 이 핑크색 마이 멜로디, 검은색 쿠로미.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이 티니핑 친구들 이름을 겨우 외우면 또 다음 시즌이 또 나와요. 네, 맞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도 어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발음 연습도 시키고요. 어휘 확장도 하고요. 이 캐릭터 가지고 강화 활동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긴 좀 힘들잖아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뽀로로 친구들, 그다음에 요즘은 좀 한물 가긴 갔는데 타요 친구들, 그다음 콩순이, 뭐 요 정도만 그래도 알아두셔도 좋은데 여러분 장난감 아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뽀로로랑 타요랑 같은 회사예요. 뭐 이런 거 아는 것도 은근히 또 신기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트렌드에 민감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반영해서 수업하고 찾아서 이거를 반영하면 어쨌든 센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가지고 수업하면 아이들도 참여도도 높아지고 동기부여도 높아지고 강화물로서도 굉장히 기능이 좋고 또 그냥 카드 가지고 막 할 바에는 이 캐릭터들 가지고 한번 말하기 유도하면 정말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도 보호자도 모두 사랑하는 선생님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자주 알기 위해서는 문구점, 학교 근처 문구점 가시면 아주 빠르게 트렌드가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당근 칼이나 좀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는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캐릭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요소들은 잘 반영을 해서 수업하면 너무 좋고, 다이소는 기본적인 장난감들이 많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쿠팡이나 자주 가셔가지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육아 프로그램인데,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있고,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근데 일단 대표적인 건 저희 영역이랑 반영이 될 만한 건 금쪽이어가지고 넣어뒀는데, 이제 그 주에 장애군이 나오거나, 조금 문제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 주 상담 중에 꼭 한두 번은 물어보세요. 저희 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 저희 애도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막 이제 예시를 넣어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좋은 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양상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보시거나, 저는 다 보진 않은데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담을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랑 똑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 오은영 박사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라면서 뭐 이제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육아계의 거의 신이시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그래서 조금 알고 있으면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거였고 맞춰두면 좋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 초록색 뭔지 보이시나요? 저희 선생님들 사이에서 분분한 싸움이 났는데 이게 사실 메뚜기도 아니고 뭐였죠? 제가 그렸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이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는데 감사합니다. 메뚜기였지. 근데 답이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렸는데. 그래서 메뚜기는 아니었어요. 저게 뭐였지? 아, 맞아요. 배짱이었어요. 맞아요. 배짱이. 맞아요. 배짱이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배짱이냐면서 저희 애기들이랑 선생님들이 전부 비웃었는데 애기가 배짱이 그려달라 해서 인터넷 보고 그린 건데도 저렇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애기가 그려달라고 해서 적어가지고 표현 연습하면서 이제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칠은 아이가 한 것도 있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재미없게 카드 보고 그냥 맨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그려주기도 하고 참여형 수업이 되잖아요. 아이도 색칠하거나 그려보거나 선생님이 뭐 얼굴 그리면 애기가 표정 그리기도 되고 이목 집중이 가능한 아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리다가 한 세월 다 소모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간단하게 이거 하나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리게 빠르게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저는 이 밑에 가로쳐져 있는 게 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그림 잘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이런 거 하고 노는데 어쨌든 수업 때 도움이 되려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 저희 이 위에 거는 바우처. 저희가 이제 바우처를 쓰는 친구들은 결제를 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뭐 관찰 실습 때나 임상 실습 때나 뭐 정말 많이 보고서 작성하셨잖아요. 그 능력들이 요럴 때 이제 반영이 되고요. 또 진단 보고서를 써야 하고 아이들마다 또 뭐 종결 보고서, 진전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로 보내지는 문서들도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이나 또는 요령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지 작성 방법은 아마 취업하시면 다 안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시면 이제 그래도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 장점이 물어봐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걸 몰라요? 가 아니고, 아, 당연하죠, 선생님 하면서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언제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책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능동적인 자세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책들도 저는 가장 그래도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법한 그리고 상담서 위주로 위에 세 개는 구성을 했고 밑에는 다른 치료 영역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한 치료 영역하고 접목할 수도 있고 상담 정보, 상담 데이터를 쏙쏙 저희가 잘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서적은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저는 언어치료 책 추천 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갖고 있는 책을 다 읽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이제 바른말, 고운말, 예쁜말. 저희가 말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말은 올바른 어휘,
사실 저도 아까 강의하면서 몇 번 지금 어휘가 틀리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막 수정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오류가 난 어휘들은 있는데 어쨌든 적절하고 올바른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요. 부모님한테 전문성 뽐낸다고 너무 막 어머니, 이 아이는 어휘 다양도가 어떻게 되고요. 평균 음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 아이의 형태소는 뭐 MLU, M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못 알아먹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도 그게 뭔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어휘는 선택을 하되, 그거에 대한 풀이나 설명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운 말. 이게 부모님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던 게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모방을 주기 때문에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언어 모방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서 제 억양과 제 말투가 집에서 묻어나올 때가 한두 번씩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은 안 따라해도 제 말은 따라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잘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끝날 때마다 계속 애들한테 잘했어, 맞아 막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화이팅도 해주고 강화를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혼낼 때는 크게 혼내요. 못한 말, 막 잘못한 거 이런 건 엄청 크게 말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말 정말 크게 하는데 칭찬은 다들 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서인지 칭찬도 많이 다들 인색하세요. 근데 우리 칭찬은 강화의 일종이기도 하고 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도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곱고 이런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는 예쁜 말. 정말 저희의 말에 따라서 아동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마디 말에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막 하셨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때 수업 때 잘했어요." 라는 말을 해 드리니까 "오늘 잘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거짓된 말을 전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오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희의 말에 따라서 보호자나 아동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일반 못해요 이런 말들을 저도 실수 은연중에 잘못 말했는데 절대 상담할 땐 그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못했어요. 오늘 진짜 말 안 들어 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말보다는 오늘은 피곤한지 집중이 조금 어려워서 요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힘들었는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반응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 주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은 끝까지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되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드리거든요. 방금은 예시긴 한데 굳이 저희가 부모님들이 어렵고 못하고 제한이 있는 걸 알고 왔는데 여기서도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말을 전달 드리더라도 조금 더 간접적이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 상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동의도 구하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는 내용들이라서 상담 부분은 제가 조금 넣기가 어려웠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그냥 빨리 끝낼까요, 여러분? 시간을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려 했는데 너무 빠듯하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네, 음. 그러면 정지민 선생님 강의 마무리되셨나요? 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모두 네.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네네. 네,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마 치료를 빼고 또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지민 선생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희가 좋은 문장의 치료 실제 파트로 강의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이 창은 닫고 오후에 다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